안녕하세요. 한국전기 오유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전기 설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설비를 먼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 전기 설비는요, 우리가 흔하게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암기 과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전기 설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리 교재들을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구별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공사 재료예요. 각종 기계기구들 특성들, 뭐 특성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뭐 어디에서 사용되는 공구냐, 어디에서 사용되는 측정기냐,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심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이 공사 재료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흔하게 많이들 사용하는 공구들을 다루다 보니까 여기는 좀 친숙하게 좀 외울 수가 있고요. 각종 심벌, 보통 기호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요런 기호라든가 아니면 명칭들, 요런 것들에 대해서 다 다루는 거를 공사재료라고 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암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KC, 법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법령. 보통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흔하게는 이제 KC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이에요. 그래서 법령에 대한 암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령에 대한 암기.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보통 뭐냐면 전력 설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 전력 설비라고 하는 단어를 다루는 분들이 이제 별로 없는데, 전력 설비라고 이제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뭐냐면, 우리 예전에 전기 공사기능사, 전기기기기능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이게 2006년도부터 통합이 되면서 전기기능사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 전기공사기능사 시절에 전력공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 과목에 있는 일부 내용들이 우리 여기 전기설비에 포함이 돼서 나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파트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 우리 교재죠. 우리가 표지만 봐서는 이제 끝장 문제 풀이하고 이제 거의 같은 표지인데 연결되는 거다 보니까 같은 표지 색깔입니다. 일단 교재 쪽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교재가 우리가 총 7장으로 이제 8장으로 이제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론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 기출 문제, 과거 기출 문제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 설비 과목은요, 전기 설비 과목은 일단 구별상에서는 3과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3과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기 기능사가 됐든 뭐 기능장이 됐든 이 과목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시작을 할 때, 필기 과목을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이 전기 설비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전기 설비는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그냥 먼저 공부를 해 두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면서 조금 쉽게 문제를 갖다가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전기 설비 과목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8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문항수, 필수 기출 문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약 350문제 정도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좀 따로 풀어보셔야 되고요. 끝장 문제 풀이 쪽, 요쪽 문제 풀이 쪽에서는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좀 구별을 해서 보시면 된다. 이론과 문제 풀이 좀 구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장부터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선 및 전선의 접속에 대한 내용이 이제 1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전선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선은 과거에는 우리가 RST, 우리 전력선 단상 같은 경우는 기본이 2가닥, 삼상 같은 경우는 기본이 3가닥인데, 이 3가닥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RST라고 써요. RST.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뭐 색깔 순서가 흑, 적, 청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요게 이제 규정이 바뀌면서 지금은 RST라고 안 쓰고 L1,
L2, L3. 요게 이제 전력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L1, L2, L3 전기가 흐르는 선. 그래서 갈색, 흑색, 회색 요렇게 이제 기준을 잡고요. 우리 보통 실기 시험이 이제 작업형이잖아요. 실기 시험에서도 이제 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N은 뉴트라 중성선이라고 불러요. 앞으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중성선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요거의 청색. 그다음에 PE 프로텍트 어스라고 그래 갖고 예전에는 이제 이거를 접지선, 뭐 그냥 접지선이라고 이제 혼용해서 쓰는데 접지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요 놈을 황녹색, 녹색과 황색이 섞여 있는 거예요. 녹색과 황색. 그래서 황녹색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요거를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돼요. L1, L2, L3.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뉴트라, 중성선을 얘기를 하고요. 예전에는 이거를 RST라고 썼어요. RST.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L1, L2, L3라고 이제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RST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접지, PE선 되겠습니다. 접지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전선의 구비 조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요. 얘가 무슨 얘기냐면 전선이 갖추어야 되는 조건, 이거를 구비 조건 또는 허용 조건, 갖춰야 되는 조건,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뭐냐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전선에 전류가 흘러가죠. 전류는 물이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전선이 불에 타거나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 많이 흘러가는 게 좋겠어요? 적게 흘러가는 게 좋겠어요? 이왕이면 많이 흘러가는 게 좋겠죠. 이거를 우리는 품격 있게 이제 부르면, 품격 있게 부르면 허용 전류가 커야 된다. 허용 전류가 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전류가 흘러가서 전선이 가지고 있는 고유저항 R이라고 하죠. R과 만나게 되면 열이 발생돼요. 그 열에 의해서 전선이 녹거나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내열성이 좋아야 한다. 열로부터 잘 견뎌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전기는 용접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깎아먹는 성질도 있어요. 깎아먹는 성질. 그래서 전기로 인해서 깎아먹는 성질, 내식성이라고 부릅니다. 로부터 잘 견뎌야 된다. 자, 그 다음 아까 여기 열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열이 발생했다라는 얘기는 손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100을, 쉽게 얘기하면 내가 100을 보냈는데 손실에 의해서 5만큼이 손실이 났어요. 그럼 받는 건 얼마 받겠어요? 95를 받겠죠. 이거를 우리는 중간에 떨어진 전압이라고 해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압 강화라고 불러요. 그러면 전압 강화는 쉽게 얘기하면 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당연히 작은 게 좋겠죠. 작은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전류가 흘러가는 성질을 방해하는, 전류가 흘러가는 거를 방해하는 성질, 이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고유저항, 보통 저항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 중에서 고유저항이라고 하는데 방해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방해하는 힘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당연히 작은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고유저항은 작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유저항은 작아야 한다. 자, 그 다음 고유저항을 역수로 얘기하는 거 반대죠. 이거를 도전율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보통 이론 시간에 이제 이걸 많이 얘기하죠. 고유저항이 방해하는 놈이라고 한다면 도전율은 도와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도전율은 클수록 좋다. 클수록 좋다. 자, 그 다음 정확하게는 이제 단락전류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쉽게. 참새가 날라와서 전선 위에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얘가 뚝 끊어지는 거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우리가 선로를 갖다가 운영하다 보면은 의외로 많이 이상전압이라는 게 발생이 되는데 그 중에서 단락전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론 시간이나 아니면 우리 설비 뒷 시간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은 이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됩니다. 단락전류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충격으로부터 잘 견뎌야 된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기계적 충격이라고 부릅니다. 기계적 충격으로부터 잘 견뎌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왕이면
전선이 좀 더 가벼웠으면 좋겠죠. 그래서 비중이 가벼워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왕이면 가격은 저렴할수록 좋겠죠. 그래서 가격은 저렴해야 된다. 등등등. 이게 전선의 구비 조건입니다. 그래서 전선이 갖춰야 되는 조건, 전선의 구비 조건, 전선의 허용 조건 중 아닌 거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허용 전류, 전압 강하, 기계적 강도 이 세 개를 전선의 3요소라고도 부릅니다. 전선의 3요소. 그래서 전선의 구비 조건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책에 내용 다 있습니다. 책에 내용 다 있고요. 자, 다음 전압에 대한 구분입니다. 전압에 대한 구분. 자, 전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류냐 직류라로 이제 구별을 해서 저압 1kV 이하를 우리는 교류의 저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1000V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직류는 1500V 이하를 저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특고압은 7000V 초과를 얘기하는데 7000V 초과라고 하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소수점 빼고 7001V부터가 특고압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는 고압이 되겠죠. 그 사이는. 그래서 1000V, 1500V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우리는 전압을 이렇게 두 가지, 교류와 직류로 구별을 하고 크기 값에 따라 저압, 고압, 특고압으로 이제 구별을 한다. 그래서 전압의 구분입니다. 자,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전선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전선은 일단 우리가 구별을 할 때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나전선, 그 다음에 절연전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케이블이에요. 크게는 이렇게 구별합니다. 먼저, 나전선이라고 하는 거는 피복은 없고 도체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데가 이제 어디에서 사용하냐면, 전봇대 같은 데 맨 위에 보시면 철선 같은 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떨어지는 낙뢰, 번개죠. 낙뢰로부터 선로를 보호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나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낙뢰로부터 선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 단선과 연선인데요. 단선과 연선을 구별할 때 가장 쉽게 구별하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피복이 있고요. 전선에 피복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손을 대면은 감전이 안 되죠. 이 안에 도체가 있어요. 도체가 있어요. 이 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전기가 통하는 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피복이 있고 이렇게 한 개의 도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단선이라고 부르고, 단위는 미리미리를 씁니다. 이 미리미리는 지름을 기준으로 해요. 지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근데 단선이라는 게 있으면 또 뭐가 있냐면 연선이라는 게 있어요. 연선은 여러 가닥을 갖다가 구성을 해서 만든 거를 우리는 연선이라고 불러요. 연선. 그리고 연선은 단위를 미리미리 제곱을 갖다가 쓰는데, 얘는 굵기가, 숫자가 커졌다라고 해서 굵기가 굵어지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단선은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굵기가 커집니다. 점점 커져요. 근데 연선은요, 이 안에 도심, 요 전선 안에 있는 요 도체들, 얘가 몇 가닥이 있느냐, 그리고 요거 하나가 어느 정도 굵기를 썼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굵기가 커진다라고 해서, 숫자가 커진다라고 해서 굵기가 커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 요것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선 중에서 요 안에 있는 도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을 많이 쓰는데, 구리죠, 구리. 동을 많이 쓰는데 얘를 딱딱한 걸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경동선이라고 불러요. 경동선. 말랑말랑한 거를 쓰면은 뭐라고 부르냐면 연동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경동선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뭐라고 부르냐? 간단합니다. 경동, 연선 그러면 돼요. 말랑말랑한 걸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연동, 연선이라고 부릅니다. 연동, 연선.
그래서 단선과 연선, 경동선, 연동선 이렇게 이제 구별하시면 되고, 자, 요건 좀 외우셔야 됩니다. 경동선의 고유저항, 이게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고유값, 이걸 고유저항이라고 이제 하는데, 경동선과 연동선은 각각 그 저항의 값이 55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연동선은 58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불러요. 이 두 개는 시험 문제가 직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주셔야 되고요. 보통 55, 58인데 하나는 55고 하나는 58인지는 생각이 나는데 뭐가 55고 뭐가 58인지 생각이 안 난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암기 요령인데요. 자, 보세요. 연동선, 여기는 경동선이잖아요. 그죠? 연동선과 경동선에서 연동선 할 때 요 58만 좀 외우세요. 연동선. 동그라미 이제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먼저 나온다. 완전 억지죠. 그냥 암기 요령이에요. 암기 요령인데 보통 이제 요렇게 외우시면 경동선은 55 요렇게 그냥 외우시는 거죠. 그냥 참고 사항입니다. 보통 동그라미가 먼저 시작되니까 58 이렇게 외우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동그라미가 먼저 시작하니까. 그래서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다뤄볼게요. 연선. 자, 우리 전선 중에 이제 연선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닥을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요 가운데 있는 거 좀 색깔로 구별을 좀 할게요. 여기 요렇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여기 바깥에 요렇게 이제 하나가 있는데 제일 가운데 여기입니다. 여기 색깔로 좀 칠할게요. 여기를 중심소선이라고 불러요. 여기를. 그래서 중심소선을 기준으로 다음 열에 이제 있는 애들을 우리는 1층이라고 부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행성 그리면 우리가 태양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첫 번째 행성 그리면 수성, 두 번째 행성 그리면 금성, 세 번째 행성 얘기하면 지구, 수금치, 그죠? 지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가운데 요 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운데 있는 중심소선은 층으로 구별을 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 1층, 2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연선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총수를 계산하는 식, 얘는 이제 진짜 가끔 가다가 나와요. 그 다음에 지름을 갖다가 계산할 때, 단면적을 계산할 때 이렇게 이제 식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조금 좀 기억하시는 건 총수. 요게 이제 가끔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이 식을 외우시는 건 기본이고요.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2층이면 여기 n에다가 2만 집어넣으면 돼요. n에다가 요 n이 이제 층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2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요거를 좀 간편하게 만든 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1층은 총 7가닥, 2층은 19가닥, 3층은 37가닥. 요 정도까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4층하고 5층은 나온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1, 2, 3층 정도 쉽게 외우시는 방법은 이제 요거 3개 외우시면 되세요. 식으로는 요렇게 되고요. 그래서 연선의 층수에 따라서 가닥수는 다음과 같다. 요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절연전선입니다. 절연전선은 말 그대로 내가 도체를 잡으면 감전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피복을 잡으면 감전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전기적으로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절연이라고 부른다. 절연. 그러면 절연이 되어 있는 전선, 우리 집에서도 흔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선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제 명칭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떤 전선은 이러한 기호를 쓴다. 자, 가장 대표적인 거 3가지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NR 전선이고요. 일반용 단심 비닐 절연 전선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OW, 5개용 비닐 절연 전선. 그 다음에 DV, 2인용 비닐 절연 전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굳이 외운다라고 하면 요 3개 반드시 외우시고 얘네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출문제라든가 아니면 문제풀이, 끝장 문제풀이 여기에서 나오면 그때그때 외우시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래서 절연전선은 다음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케이블입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전선을
땅에다가 묻었더니, 일반 전선을 땅에다가 묻었더니 열이 발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선이 자꾸 불에 타거나 아니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케이블입니다. 자,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약호를 갖다가 쓰는 게 있는데, 앞에다가 C를 갖다가 쓰면 클로로플랫, V를 갖다가 쓰면 바이닐의 약자를 써서 비닐, 그 다음에 뭐 쭈쭈쭈 되고, 뭐 고무 같은 경우, 고무도 자주 나오니까요. R은 루버, 고무를 이제 뜻하는 거고요. N은 네온을 뜻합니다. 그래서 케이블 같은 경우는 앞에 약호가 들어가면 그 이름을 따갖고 갖다가 명칭을 갖다가 붙여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문제도도 있지만 CNCV-W, 동심 중성선 수미령 케이블입니다. 이건 이제 문제 같은 거 보시면서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CNCV-W. 그래서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약호를 갖다가 이제 쓰게 되니까 그때그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캡타이어 케이블 심선 색깔인데요. 캡타이어 케이블이라는 게 있거든요. 케이블 종류인데 이 안은 2가닥짜리도 있고요. 3가닥짜리도 있고요. 4가닥짜리도 있고요. 5가닥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케이블을 우리가 색깔로 이제 구별을 하는데 단심, 그러니까 한 가닥만 들었을 때는 그냥 검정만 써요. 근데 만약에 그 캡타이어 케이블에 2가닥의 전선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검정색과 흰색을 씁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제가 지금 캡타이어 케이블은 없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이제 많이 쓰는 선이죠. 코드선이라고 부릅니다. 코드선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영상에서 이게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2가닥이 있어요. 요 2가닥. 근데 지금 제가 요거 가리키고 있는 요 선은 갈색이고요. 요건 청색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건 접지용으로 쓰는 녹황색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있는데 이것처럼 캡타이어 케이블이라는 거에 2가닥이 들어가 있으면 검정색과 흰색을 쓴다는 얘기고요. 왜냐면 이제 완전 보색이니까 반대 색깔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고요. 삼신 같은 경우에는 2종류가 있어요. 3가닥이 전력선으로 다 사용이 되는 거는 검정, 흰색, 빨강을 써요. 빨간색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험하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쓰고요. 만약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접지용으로 쓰면 검정, 흰색, 녹색을 써요. 정확하게 이제 녹황색이죠. 그 다음에 이제 4심, 4가닥이 들어가면 3가닥은 전력선으로 쓰고요. 1가닥은 접지선으로 써요. 그래서 검정, 흰색, 빨강, 그 다음에 녹색. 여기 위에 보시면 그대로 계속 중복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깔의 구별을 좀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다음 중 캡타이어 케이블 3심의 색깔 중 죄송합니다. 4심의 색깔 중 아닌 거를 찾아라. 3심의 색깔 중 아닌 거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전선의 접속 한번 보겠습니다. 전선을 좀 가져온다고요. 네. 자, 전선의 접속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맨 처음에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 것. 그 다음에 뭐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면 동선은 50스퀘어, 알루미늄선은 70스퀘어를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요거 뭐 그냥 외우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내용인데요. 자,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 것이라고 이제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지금 2개의 전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란 거, 하나는 검은 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왼쪽은 1.5짜리고요. 요 검은색은 2.5짜리인데 그냥 같은 굵기라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자, 한 가닥이 있어요. 전선은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접속을 시켜야 돼요. 자, 그때 이거를 어떻게 접속을 하느냐. 이게 전선의 접속인데요. 그 중에서 먼저 요겁니다. 한 가닥을 내가 80이라는 힘을 준 거예요. 근데 멀쩡해. 90이라는 힘을 줬어요. 멀쩡하고요. 100이라는 힘을 줬어요. 그랬더니 전선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100이라는 힘을 줬을 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 가닥을 기준으로 지금부터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한 가닥을 기준으로 100이라는 힘을 줬을 때. 자, 전선은 언젠가는 유한하기 때문에, 끊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접속을 해줘야 됩니다. 전선을 접속을 했다라고 칠게요. 요거를.
전선을 접속을 했어요. 접속을 했을 때, 자, 내가 이걸 잡아 당기는 거예요. 얼마만큼 힘을 주느냐? 50만큼 줬어요. 그랬더니 멀쩡해요. 60만큼 줬어요. 멀쩡해요. 70만큼 줬어요. 그래도 멀쩡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들어야 돼요. 내가 79라는 힘을 줬더니 전선이 멀쩡합니다. 근데 80이라는 힘을 딱 줬더니 전선이 붙어있던 게 뚝 끊어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한 가닥 기준일 때는 100이었는데 두 개 접속시켰죠? 79까지는 버텨요. 안 끊어지고 버텨. 80이라는 힘을 갖다가 줬더니 툭 끊어지더라. 이 정도까지는 버텨야 된다. 79까지는 버텨야 된다. 이게 전선의 접속 기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0% 이상은 감소시키지 않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20% 이상 꼭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병렬로 돼 있을 때 동선은 50, 알루미늄은 70인데 주로 이제 얘만 나오죠. 동선. 자, 다음 접속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트위스트 직선 접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뭐 밑에 있지만 6스퀘어 이하 전선일 때 이제 보통 접속을 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림에는 이렇게 됩니다. 두 개를 이렇게 이제 마주보게 두고 여기 각도가 이제 120도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꼬아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 다른 한쪽 꼬아서 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접속을 한다. 이게 트위스트 접속입니다.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놓고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을 일단 이렇게 돌려서 얘를 한쪽은 이쪽 방향으로 그냥 대충 감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쪽은. 그리고 다른 한쪽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해준다. 이렇게 양쪽으로 똑같이 이제 감아준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트위스트 직선 접속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요때 6스퀘어 이하 단선 접속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 브리타니아 직선 접속이라는 게 있어요. 브리타니아 직선 접속은 두 개의 선을 맞대 놓고요. 여기에 첨가가 되는 선이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는 조인트 선이라고 그래요. 조인트 선. 그래서 문제에서 조인트 선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다 브리타니아예요. 그래서 조인트 선을 갖다가 넣어서 묶어주는 형태. 이게 브리타니아예요. 그래서 브리타니아는 10스퀘어 이상의 단선 접속할 때 이제 사용을 하고요. 참고로 이게 좀 논란이 많은데 가문 전체의 길이가 직경이 15배 이상 되도록 한다.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도체 굵기 있죠. 도체를 딱 까면 이제 도체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를 갖다가 이제 묶어야 되잖아요, 지금. 요거 굵기의 15배 이상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 묶은 게. 근데 우리가 과거 기출 문제를 보면 1, 2, 3, 4 보기 보면요. 15배가 없어요. 15배가 없고 20D, 20배죠. 20배. 그게 있어요. 1, 2, 3, 4에. 그러면 15배 이상인데 보기에 15배가 없으니까 20배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브리타니아 접속에서 요 15D, 20배. 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 쥐꼬리 접속입니다. 쥐꼬리 접속 같은 경우는 박스 같은 거,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는 컨트롤 박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각 박스, 팔각 박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러한 박스입니다. 요러한 박스에다가 전선이 들어가서 이 안에 전선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전선에다가 어떻게 체결하냐, 이게 쥐꼬리 접속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상으로 얘기할 때는 반드시 박스 내 접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박스 내 접속. 그래서 보시면 그림으로는 이렇게 되고요. 90도 간격으로 놓고 얘를 갖다가 꼬아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여기에다가 전기 테이프를 감죠. 근데 기구를 쓸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이 기구를 뭐라고 하느냐? 와이어 커넥터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와이어 커넥터. 근데 우리는 현장에서는 전부 다 전기 테이프 쓰는 거죠.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링 슬리브를 이용한 접속입니다. 링 슬리브. 우리가 선을 이렇게 이제 꼰 다음에 알루미늄 구리용 링 슬리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꽂고 앞착기를 가지고 탁 2번을 찍어요.
그럼 이제 전선하고 압착이 되겠죠. 끝선이 남으면 끝선은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잘라서 준다. 이걸 이제 우리는 슬리브라고 불러요. 슬리브.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전선 쓰는 게 이제 동이잖아요. 그래서 동을 이용한 전선을 접속을 하는 방법이고요. 자, 먼저 직선 접속입니다. 직선 접속은 말 그대로 직선으로 해서 압착을 내서 접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직선 접속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분기 접속이에요. 나뉘어지는 거. 직선에다가 전선 하나가 더 나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분기 접속이라고 하는데, 직선 접속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이제 맞대기용 슬리브라고 하거든요. B형. 이걸 B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렇게 압착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분기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나가면서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직선 접속이 있고 분기 접속이 있다. 자, 그 다음 종단 접속이라는 게 있어요. 끝부분 처리하는 거죠. 끝부분 처리. 그래서 끝부분 처리하는 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꼬는 방식이고요. 꼬는 거는 똑같은데 앞에 부분 남아있는 거 하나를 이렇게 꼬아주는 거예요. 선이 요렇게 꼬아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잘 안 풀리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기구들을 이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게 되면 접속을 하는 방법에 1번부터 7번까지 이제 쭉 있고요. 요걸 시험 문제로 얘기한다면 다음 종단 접속이 아닌 거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종단 접속이 아닌 거를 찾아라. 그래서 그림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슬리브에 이제 의한 접속인데, 자, 요렇게 이제 갖다가 우리가 사용한다. 그래서 요거 이제 S형 슬리브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S자 모양 형태로 나온다라고 해서. 그래서 S형 슬리브로 이제 해서 접속을 한다라는 거.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알루미늄 전선 접속에는 직선, 분기, 종단 접속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선과 어떤 기기기구를 접속을 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쓰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 교재에는요, 동간단자하고 와셔만 있을 거예요. 동간단자는 말 그대로 동그랗게 구멍이 이제 달려 있어서 이렇게 해서 전선 갖다가 넣어서 압착을 이제 시켜서 이거를 단단하게 체결을 하는 놈이거든요. 뭐 그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셔 같은 경우는 진동 등에 의해서 철제 같은 것들이 계속 움직이다가 보면 진동에 의해서 너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풀려버려요. 이런 것들이 풀려버리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냥 그리면 나사가 이렇게 있고 홈이 이제 이렇게 나사선이 있겠죠. 나사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너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두 개를 체결을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요 너트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얘가 여기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점점 풀려요. 점점 풀려. 그래서 이 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동그랗게 생긴 놈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먼저 딱 넣고 너트를 넣어서 단단하게 체결하는 겁니다. 이게 왜 풀리냐면 나사선, 요 나사선을 보면 약간씩 띄어질 거 아니에요, 얘하고. 높이가. 조금씩 오차시가 생기다가 보니까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링을 갖다가나 이렇게 갖다가 집어넣으면 딱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딱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생긴 놈을 우리는 와셔라고 하고요. 진동 등에 의해서 헐거워질 것을 우려해서 설치해야 되는 건 뭐냐? 그럼 와셔. 대표적인 게 스프링 와셔입니다. 그래서 요거 찾으시면 되고요. 링 리듀서라고 하는 게 이제 있고 로크너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웬만하면 저는 같이 외웠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같이 넣었거든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링 리듀서는 뭐냐면 얘를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구멍이 너무 큰 거예요. 구멍이 너무 커. 그러니까 뭐 요걸로 예를 들게요. 그냥 직선으로 할까요? 이렇게. 그래야 색깔로 보기가 좀 편하시니까. 이렇게 있는데 여기 구멍이 원래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이 머리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머리가 딱 걸치게 되어 있어요. 얘가 딱 나사가 들어가고 나서 딱 걸쳐서 요렇게 이제 들어가고 이렇게 걸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딱 걸쳐서 나사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단단하게 체결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이 구멍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멍이 큰 거예요. 구멍이. 지금 요 머리 부분이 있는 데까지 제가 지금 점선으로 표시를 했죠. 들어가는 거는 요 부분. 요거. 요 나사선이 있는 요 부분만 들어가고 이 머리 부분은 걸쳐야 되는데 구멍이 너무 크다가 보니까 이 머리까지 그냥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 쓰는 게 뭐냐면 와셔예요. 요거 노란 거. 요 노란 거. 와셔를 써요. 근데 와셔가 어떻게 생긴 걸 쓰냐면 이렇게 생긴 걸 쓰는 거죠. 그러면 요 나사선이 있는 요 끝부분은 들어갈 것이고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걸쳐지겠죠. 이렇게 걸쳐지겠지. 이건 이렇게 들어가고. 요거를 현장에서는 그냥 다 와셔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상에서는 이거를 링 리듀서라고 부릅니다. 구멍 크기가 다를 때 쓰는 거예요. 링 리듀서. 그 다음에 이제 로크너트라고 이제 하는 게 있는데 박스하고 이제 금속관 고정시킬 때 톱니바퀴처럼 생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이 있더라. 그래서 로크너트는 이제 뒤에 또 이제 그림이 나올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납땜하고 테이프인데 납땜이라고 하는 게 뭔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인두기를 이용을 해서 전선과 이제 어떠한 기기를 접속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테이프인데요. 테이프는 크게 비닐 테이프, 리노 테이프, 자기 융착 테이프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보통 시험 문제는 리노 테이프나 자기 융착 테이프 요 두 가지가 이제 많이 나오죠. 자기 융착 테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경험은 지중 케이블 작업할 때 이제 요걸 좀 많이 썼거든요. 1.2배 이렇게 쫙 늘려갖고 감으면서 물이 들어가는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PC 테이프. PC 테이프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테이프 개념을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요비선이라고 부릅니다. 현장에서는 보통 이제 낚시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선, 관, 배관 같은 거 이제 작업할 때 쓰는 거예요. 갖다가 전선 갖다 걸어갖고 쫙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양으로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에다가 전선 걸어서 쫙 갖다가 당겨갖고 관 작업 쉽게 하려고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PC 테이프라는 것이 있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장 내용 한번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1장 같은 경우는 좀 외우셔야 되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푸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